책 읽어드립니다. 방송도서. 역사에 남길 수 없었던 조선 왕조의 이면. 1795년 오리지널 초판본 표지 디자인.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어려서 궁궐에 들어왔을 때 아침 저녁으로 친정집과 편지 왕래를 하였다. 그래서 친정집에 내 필적이 많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궁에 들어간 후에 선친께서 항상 경계하시며 주의를 주셨기 때문이다. 궁궐에 들어간 이상 편지는 흘릴 만한 것이 아니오. 안부를 묻는 것 이외에 사연이 많으면 공경하는 도리가 못 됩니다. 편지의 회답에는 종이에 소식만 적어 다시 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선비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보내는 무난 편지에 선친의 말씀대로 간단히 소식만에 있어서 보냈다. 그리고 친정에서는 선친의 말씀대로 내 편지의 글씨를 모두 물로 씻어내 나의 필적조차 남기지 않은지라 큰 조카 홍수영은 매번 청하였다. 본집의 마누라처럼 귀인의 필적이 없으니 친히 무슨 글이라도 써주시면 이후에도 계속 집안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글을 써주고자 하였으나 틈이 없어 쓰지 못하였다. 그런데 올해 내 회갑을 맞으니 이모년에 돌아가신 사도제자가 떠올라 마음이 아프고 또 세월이 지나면 내 정신이 더 쇠약해질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지내오며 느낀 바와 겪은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모두 적지는 못하였다. 을묘년 6월 18일 오시에 거평동 외가에서 어머니께서 날이 낳으셨다. 그 전에 아버지께서 흑룡이 어머니가 계신 방의 반자에 몸을 포개어 감고 있는 꿈을 꾸셨으나 내가 여자로 태어났기에 태문과 맞지 않다고 의심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 정은군께서 진이 와서 보시고 이 아이가 비록 여자아이지만 보통 아이와는 다르구나 라 말하며 나를 매우 아끼며 사랑해 주셨다고 한다. 산후 3, 7일 후에 집으로 들어오니 증조무 이씨께서 나를 보시고 장례를 기대하며 이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니 잘 키워야 한다 고 하셨다. 그리고 유모를 특별히 챙겨 보내주셨다. 점점 자라면서도 할아버지께서 나를 각별히 사랑하시어 무릎에서 내려놓지 않으시고 항상 장난처럼 놀리듯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작은 어른이니 일찍 어른이 되겠구나. 어려서 듣던 그런 말들을 궁중에 들어와 돌이켜 생각해보니 당시로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으나 두 분 말씀에 어떤 예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 어렸을 때 언니가 있어 부모님께서는 언니와 나를 마치 두 개의 구슬처럼 귀엽게 여기셨다. 그러다 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한없는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 혈륜 그 이상이었다. 부모님께서는 가르침이 엄하시어 큰오빠를 매우 위엄있게 가르치셨다. 나는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특히 더 많은 사랑을 주셨다. 또한 철이 들면서부터는 크고 작은 일에 부모님 걱정시키는 일이 적어 부모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셨다. 내 비록 여자아이라 부모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나 마음 한가운데 감동한 마음이 어찌 간절하지 않았겠는가. 부모님께서 이상하게 나를 편애하시던 일을 생각하면 이 못난 몸이 궁에 들어가야 했기에 그러셨던가 싶어 항상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이신 정은공께서는 영안위의 증손자이시며 정강공 홍만용의 손자이시고 첨정공 홍준기가 사랑하시는 둘째 아드님이시다. 할아버지는 안국동에 새 집을 지어 분가하셨는데 집과 정원의 규모는 마치 재상집 같았으나 재산을 나눠받지 못해 살림이 가난하여 고생이 매우 심하셨다. 큰할아버지 참판공께서는 선친을 매우 사랑하셔서 늘 선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너를 보니 장차 유노움의 팔자와 같겠구나.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장래에는 복이 드물게 아주 부유할 것이다. 자고로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으려면 처음에 고생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산을 많이 나눠주지 않으셨다. 이것이 모두 큰할아버지께서 당신 동생을 깊이 사랑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집안 사람 모두가 그 뜻과 마음에 감탄하였다. 하지만 우리 집 살림은 자연히 궁핍할 때가 많았다. 할아버지께서는 벼슬이 상서에 이르렀으나 마음이 청렴하시어 생계를 다스리지 않아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가난한 선비같이 지내셨다. 계조비께서는 학문이 높은 선비의 따님으로 본래 배움이 남다르셨다. 마음이 어질며 정숙하고 인자하셔서 정원공 모시기를 어려운 손님 대하듯 하셨고 집과 집안 살림을 꾸리는 일에도 정원공의 청량함과 고결함을 그대로 따라서 검소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비록 재상가의 맏며느리였으나 1년 내내 비단 옷 한 벌을 걸친 적이 없었고 패물함에는 장신구도 몇 개 없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갈 때 걸치는 외출복도 한 벌뿐이어서 때가 묻으면 밤을 틈타 손수 더러워진 옷을 빠셨다. 또한 길쌈과 바느질을 밤낮으로 하셔서 늘 아랫방에는 날이 밝을 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자신은 그렇게 밤새워 일하셨지만 그것을 보고 늙고 젊은 종들이 괴로워할까 염려하셨다. 그래서 창을 보자기로 가리고 남이 부지런하다고 칭찬하는 것을 애써 피하셨으며 추운 밤에 고생을 하셔서 손이 다 닳아져도 괴로움을 말하는 일이 없으셨다. 의복의 예절과 자녀의 옷은 지극히 검소하였지만 제철 제때에 맞게 하시고 우리 남매의 옷도 비록 굵은 무명이지만 항상 깨끗하여 수수함과 정결함을 갖추신 분인 줄은 이런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을 가볍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타고난 마음씨가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셔서 집안에서 그 덕을 칭찬하면서도 어려워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우리 가문은 도위의 후예로 명문대가이며 우리 외가 이씨는 청렴 결백한 집안이다. 큰 고모는 명간의 아내이며 작은 고모는 현 임금의 친족인 청릉군의 며느리이시다. 막내 고모는 이부 상서의 며느리이시고 작은 어머니께서는 이부 신랑의 따님이시다. 이처럼 한 집안 부녀자들의 가문이 훌륭하여 온 세상의 칭송을 받았으나 일찍이 교만한 빛이나 사치가 조금도 없었다. 명절 같은 모임에는 어머니께서 위를 받들고 아래를 대접하는데 이야기를 즐기시고 의가 두텁고 친절하셨다. 그리하여 집안이 항상 화기애애하니 비록 내가 어렸을 때였지만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작은 어머니께서는 행실이 후덕하셔서 큰 동서를 받드는 것이 시어머니 다음이었다. 또한 기취가 고상하고 깨끗하며 학문과 지식이 탁월하니 실로 이마품이요 여주 중에서도 선비라 할 수 있다. 작은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그를 가르쳐 주셨는데 떳떳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언행을 지도하심이 각별하셔서 내가 어머니처럼 받들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아우님을 너무 따르네. 정은공께서 경신년에 세상을 떠나셨을 때 아버지께서 애통해 하심을 차마 뵐 수 없었다. 3년 동안 사당을 모시는데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시고 3년상을 지낸 후에 다시 모시게 되었는데 내가 비록 어리고 사리에 어둡다 하나 아버지의 효심을 감히 본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남달라 날마다 새벽이면 사당에 절을 하며 예를 갖추고 아침이면 개묵게 절하여 뵙고 온화한 말과 부드러운 안색으로 섬기셨다. 그리하여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심이 자신이 낳은 자식보다 더 하셔서 보는 이와 듣는 이가 모두 감탄하였다. 아버지께서 위로 두 누님을 섬기는 것이 각별하셨고 아래로 새 아우님을 가르치심이 지극하시어 아드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셨으면 하셨지 덜하지는 않으셨다. 신유년에 큰 고모가 유행병에 걸려 친족이 다 곁을 피하였으나 아버지만은 몸소 보살피셨다. 형제자매의 병을 돌보지 않으면 어찌 동기의 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큰 고모가 결국 그 병으로 돌아가시자 손수 장례를 극진히 지내시고 후에 누이의 아이들이 몸을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조카들을 구제하셨다. 그중 하나는 집에 데려와 혼례를 치러주실 정도로 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두텁고 정다운 분이셨다.